자, 이번에는 기체 구성 두 번째 시간.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트러스 구조까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구조 형식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노코크는, 그래서 아까 뼈대 둥그런 정형제 이외에 외피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중을 어디서 담당한다? 외피가 담당을 합니다. 스킨이. 그래서 외피가 아주 두꺼울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무게 증가로 인해서 동체 구조로서는 적합하지 못하고 어디에 주로 쓰인다? 미사일. 그 동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가 화약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료 이런 거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미사일 구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노코크 형태는 내부 공간 마련이 아주 쉽다,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고, 그거의 약한 부분을 보강한 것이 세미 모노코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세미 모노코크 구조에는 프레임과 세로대, 아까 롱절은 있었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스트링거까지 보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외피를 얇게 입힌 것이다. 그래서 외피는 하중의 일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 하중은 어디서 구조 부재들이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외피를 얇게 할 수 있어서 무게를 오히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밌죠? 훨씬 튼튼해 보이죠, 이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왜 뚫어놨을까요? 역시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형태를 하더라도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으면 구조 강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구멍을 많이 뚫어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튼튼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구조를 주로 많이 쓰는데 뭐냐, 두 개의 얇은 판 사이에 폼, 스티로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벌집 형태, 허니컴 구조의 모양이나 아니면 파동, 웨이브 형태의 코어를 넣어서 고착시켜서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 구조 형식이다. 그래서 전체를 막 예를 들어서 두께가 10cm인 뭐 어떤 날개를 만든다 했을 때 전체를 그냥 금속재로 만들어 버리면 엄청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서 안에 가벼운 폼이나 벌집 구조 이런 형태로, 플라스틱이나 이런 형태로 집어넣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응력 외피 구조보다 강도와 강성이 더 커진다. 대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항공기 무게 감소시킬 수 있는데 아주 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국부적인 굽힘 응력이나 필요에 아주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항공기에서는 어디에 많이 쓰인다? 도움날개, 승강키, 방향키 등의 조종면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점점 사용이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승강키, 도움날개, 방향키 이게 뭐냐? 요거는 역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여기서 뒤에 다음 시간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하니컴 구조가 어떤 거냐? 위판, 아래판, 그 다음에 사이에 노란 접착제 들어가고, 이런 하니컴 구조. 하니컴 잘 안 보이죠? 우리 책에 보면 1-25페이지에 보면 하니컴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단면으로 나뉘는 게 23페이지도 있고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요 노란 거 제가 별도로 빼내서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어 놨는데, 벌집 모양 있잖아요. 벌집 모양 이렇게 이런 허니컴 샌드위치 코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뺑 둘러싼,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그냥 전체 금속재보다는 훨씬 가볍고 튼튼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형태에서 구조 모양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구조 모양을 지지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구조와 2차 구조로 나눠지는데, 1차 구조는 왜 1차 구조를 하냐? 비행 중에 파손되면 항공기 기체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구조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중요한 하중을 모두 담당하는 부분, 그래서 날개에서는 날개보, 스파, 리브, 외피 등이 되겠고, 동체에서는 아까 앞에 뒤에 제일 큰 둥치 큰 부분이 벌크헤드, 그거를 세로로 연결하는 게 세로대, 그 다음에 중간중간 프레임이 들어가고 좀 더 작은 스팅거 등이 여기에 전부 다 1차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날개에 대해서는 이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빠른가요? 그 다음에 2차 구조 부분은 비교적 적은 하중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이 부분이 파손이 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나기보다는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1차 구조물보다는 덜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두 개의 날개볼을 가진 날개의 앞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파일론, 그다음에 페어링 등 이에 속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파손되면 항공 역학적인 성능을 저하를 가져오겠지만 사고와는 연결되지 않는다. 자, 이 페어링이 사진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강의 교재 제가 강의 교재 책 사진을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1-20페이지에 1-29 그림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 위에 방금 앞에서 설명한 페어링이 요겁니다. 날개 동체 부분과 날개를 연결하면 역학적으로는 그냥 뿌리 부분만 딱 접합해서 용접해서 그냥 붙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덧대는 형태가 페어링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앞에서 설명하려다 말았던 부분. 자, 이게 날개를 잘라서 이렇게 단면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날개 전체가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쪽이 앞쪽, 뒤쪽에다가 보면 날개도 뼈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날개 바깥쪽으로 길게 뼈대가 있는 게 날개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앞에서 설명한 영어로 스파가 되겠습니다. 스파 가로로 길게. 그 다음에 그 단면을 세로로 이렇게 틀을 형태를 만들어 날개꼴 에어포일 모양을 만들어 주는 게 요 리브 해서 RIB가 됩니다. 그러면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보면 단면을 보면 이런 형태 네모 박스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안에 연료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기다 연료를 안 넣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다 연료를 채움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연료를 많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쪽. 그 다음에 날개보가 앞에 뼈대와 뒤에 뼈대가 있어야지 그 틀의 형태가 유지되니까 보통 뼈대는 날개보는 큰 틀에 두 개가 있고 세로로 리브 형태가 있다. 중간중간에 작은 스트링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모양이 좀 어렵지만 자세한 그림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강의 교재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형태들을 세로대, 롱저런이나 스트링거 등을 그 동체의 길이방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재로서 프레임과 더불어서 동체의 기본 모양을 형성해주는 그런 형태다. 이거 왜 집어넣냐? 동체에 작용하는 구피 모멘트, 우리 앞에서 배웠죠? 구피 모멘트에 의한 인장 응력이나 압축 응력을 담당해주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벌크헤드와 벌크헤드 사이에 프레임 등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합금판으로서 형성된 조립되면서 총 하중과 휨 하중을 견디도록 제작됐다. 그래서 스트링거를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해서 결합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벌크헤드는 뭐냐? 동체, 제일 큰 동체의 앞뒤에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어서 동체 앞에 벌크헤드는 방화벽, 파이어월,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 방화벽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 항공기 보면 기 내에서 객실 압력을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를 해주는데 그거를 여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압 동체로서 객실 안의 압력을 유지하는 격벽판 형태를 유지하는 게 A 벌크헤드다. 그래서 벌크헤드가 앞쪽 뒤에 있으면서 그 뒤에 안에서 이제 압력 유지는 그러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프레임과 그 사이사이에 또 링과 같은 형태로 배치를 해서 날개라든가 착륙 장치 등의 장착 부위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틀이 있어야지 뭘 장착을 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날개라든가 착륙 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끔 링을 부착한다. 또 한 가지, 동체가 비틀림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체에 작용하는 집중하전을 외부로 분산시켜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에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번 쭉 설명을 듣고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피, 우리 아까 얘기한 스킨, 우리 피부죠. 알루미늄 합금판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 제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외피는 뭘로 고정이 되냐? 스트링거, 세로대, 프레임, 링, 정형 등을 뭘로 한다? 리벳 아니면 주로 이제 점검창이 있는 데는 뭐 스크류나 이거 나사 같은 걸로 장착을 합니다.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항공기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비틀림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책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요게 롱조는 길게 있죠. 그 다음에 벌크헤드 앞뒤에 큰 거 있고 중간에 프레임, 링 이렇게 돼 있고 프레임과 링 사이에 아까 뭐라 했죠? 스트링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역시 꼬리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 날개도 이렇게 세로로 스트링거가 있고 날개 형태를 유지하는 게 뭐다? 리브.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틀 형태를 유지하는 게 스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껍데기, 스킨, 외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체 구조 형태에서 페일세이프 구조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강의 교재에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항공산업기사에 보면 시험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페일세이프는 뭐냐? 구조의 일부분이 파괴되거나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구조가 작용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명적인 파괴나 과도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일명 백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공기에는 이런 페일세이프 구조 형태가 많다. 하나가 부러지면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는 하나가 부러져도 얘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요 네 가지 형태가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A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B라는 파트 똑같은 게 있어서 얘가 망가져도 얘가 대체를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페일세이프 구조. 그러면 다경로 구조가 있고 그래서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게 버텨야 되니까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경로가. 그래서 여러 개의 부재를 통해서 하중이 전달되도록 해서 어느 하나가 손상되더라도 나머지의 부재들이 그 담당 하중을 분산시켜서 치명적이 완전히 다 부러지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구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한 네다섯 개를 연달아 붙여놓는 것이죠. 좀 이따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구조가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인 대치 부재를 미리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구조의 안정성을 갖춰주는 형태가 대치 구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중 경감 구조. 하중 경감 구조는 부조가 파손되기 시작하면 변형이 크게 미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다른 부재를 미리 원래 추가적인 파괴를 막는 구조다. 그래서 보면 얘가 이제 구조 부재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다 나가면 완전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위에다 붙여주는 거죠. 똑같은 거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하중 경감 약간 가벼운 걸 먼저 붙여내서 가볍게 버텨주는 그런 형태가 하중 경감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 다경로 구조, 다경로 하중 구조, 이중 구조, 대치 구조, 하중 경감 구조 요 네 개 많이 나옵니다. 항공산업기사 시험에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나중에 필탁고사 주관식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상 허용 설계 데미지 톨러런스 디자인해서 뭐냐면 페이스세이프 구조를 미리 이제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을 잡은 정비 방식이다. 그래서 항공기를 이제 만약에 장시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뭐 구조 부조의 피로 균열이나 혹은 제작상에 뭐 조금이라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결함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작상에. 근데 운영하다 보면 장시간 운영하면 그 결함 크기가 완전히 발전되면서 깨질 때까지 발생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달하기 전까지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함이 발견되기까지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하기 미리. 그래서 부재가 파손되기 시작하면 변형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부재의 하중을 전달시켜서 부재의 추가적인 파괴를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미리 보강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손상 허용 설계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좀 어렵지만 동체 수위선
바디 워터라인. 이거는 특정 부위 수평면으로 자른 겁니다. 아까는 수직으로 이렇게 잘랐죠. 수평면으로 잘라서 높이를 측정하는 수직 길이가 짧으니까. 그 다음에 버턱선. 버턱선은 뭐냐면 동체 버턱 라인과 같이 날개 버턱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선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평행 너비를 나타내서 구분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버턱 라인이다. 그 다음에 날개 위치선, 윙 스테이션에서 날개 보가 직각인 특정한 기준면으로부터 날개 끝 방향으로 측정된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개는 버턱 라인은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여기 또 날개니까 날개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윙 루트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동체 위치선의 표시 방식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기체 수업 시간이었는데 처음 항공기에 대해서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할 테니 비대면이니까 대면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물어보세요.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준비해 놓고 대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